안녕하세요. 실천덕수입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한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주로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그 종목 설정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잠깐 언급해 드리면, 관심 종목이라고 있잖아요. 관심 종목 다 아시겠지만, 관심 종목이라는 그 화면이 있어요. 그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제 모니터는 좀 길어요. 49인치거든요. 49인치라서 좀 긴데, 보통 촬영 동영상은 한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오려나? 이 정도 나오고, 나머지 이제 제가 관심 종목이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딱 피면 관심 한 6개, 한 5개, 6개 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주로 기업 분석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이만큼은 키움 현장가,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종목별 매수하는 그거 나오고요. 여기 좀 차트 뭐 한 5년치 주가 상한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심 종목 있는데요. 이 관심 종목 중에서 번호를 매기죠.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좀 길긴 한데 어차피 제가 이제 엄청나게 30몇 편까지 있는데 어차피 관리 못해요. 결국 관리할 수 있는 건 정해졌는데, 관심종목 투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저시총을 내요. 저시총. 그러니까 저시총 가격 무시하고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실 텐데, 저시총 종목 위주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을 전 종목 다 세팅해요. 그러니까 가격 무시하고 세팅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의미 없는 영업이익 20%짜리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에게 돈을 벌어줄 가치 있는 종목들 20종목을 세팅하고요. RO20짜리, 영업이익 20%짜리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같은 경우는 RO20%짜리를 세팅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론에 의해서 저한테 돈을 벌어줄 가치 있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 가격을 무시하죠. 그래서 세팅하고요. 그 다음, 보통 여기 한 줄에 100종목이 올라가잖아요. 100칸이 나니까, 실제는 100칸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준특급 종목으로서 ROE20, 뭐 영업이익 20%짜리, ROE20, 15, 영업이익률 15% 정도 나오는 종목을 세팅을 해요. 좀 아쉬운 종목도 있잖아요. 준특급 종목. 그리고 이제 3, 4, 5 중에서, 영업이익 20%이면서 또 ROE가 20%일 수도 있죠. 그런 종목은 따로 색깔을 입히죠. 보통 저거는 이제 초록색, 밝은 초록색으로 하는데, 영업률 20%인 종목만 있고, 아니면 영업률 20%이면서 ROE 20%인 종목이 있어요. 그런 특급 종목이니까 따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2, 3, 4, 5, 6, 7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어차피 관심 원에 있는 종목 매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평상시 관리는 2에서 저시총, 3, 4, 5에서 영업률 20%짜리, 6, 7에서 ROE 20%짜리.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준특급 종목,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화면을 봐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종목을 클릭해서 이 자리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TV가 있다. 그럼 아프리카 TV 종목은 여기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릭만 해가지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이제 보통 그 옆에 하면은 또 화면 있으면 이쪽 기업 분석을 보통하잖아요. 기업 분석 놔두고, 여기 이제 차트, 보통 저는 이제 주차트를 보죠. 1차트는 거의 안 봐요. 주차트 보면 한 5년, 6개월 정도 가격 수준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키움 현재가 보시고, 또 여기는 보면 종목별 투자자 매매라 해가지고 이 종목을 어떤 사람이 사고 있는가를 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제가 선정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종목은 물론 이제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야죠. 어떤 종목이 투자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준가를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만약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상대적 어차피 종목이란 것은 뭐 누군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종목 선별할 때
자기한테 돈을 많이 벌어들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주가를 올리는 행위까지 해야 되니까 자기가 주가 올리는 데 있어서 정당한 상황과 부여된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 중에 뭐 바이오 이런 거 안 보이지만 주가 올리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주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업가치 증가하니까 주가도 따라서 올리는 게 정당화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건데, 그분은 당연히 종목 선별할 때 주가 올린 기간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수익성이 엄청 빨리 올라온 종목을 선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종목 선별은 상대적으로 우위성이 있는 종목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 우위성은 뭘 알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금액으로만 나오니까 그 상대적 우위성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라든지 현금 흐름표고 상대적 우위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가지고 종목을 고른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뭘로 고르냐? 상대적 우위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재무비율이에요. 그래서 재무비율을 가지고 종목을 고른 겁니다. 단 과거에 어떤 종목이 이제 물론 이제 주가를 올린 사람 입장과 저희들은 매수를 하는 입장이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 많은 사람 입장을 읽기 위해서 그네들이 많이 올렸던 종목을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 왜 올라가는가 고민하는 시간을 걸려야죠. 고민하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안 가지면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시간 실강이나 제가 이제 강의 동영상에는 어떤 종목을 사는 게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재무를 보고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성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먼저 이제 재무를 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수치잖아요. 장부상 영업이 장부상 순위, 장부상 매출 갖고 하니까, 특히 이제 순위 이런 것은 장부상이잖아요. 영업도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진짜로 돈이 들어온가를 알아야 되니까, 진짜 돈이 들어온가를 알려면 뭘 봐야 되죠?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죠. 그래서 현금표를 바로 봐요. 재무비를 예뻐도 현금표가 이상하다. 그러면 솔직히 그 이상 나갈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이니까. 근데 현금도 예쁘다.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뭐가 예뻐야 되죠? 결국 현금 흐름표 재무비율은 결국 재무상태별 내부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 진짜 예쁜가 보면 알 수 있죠. 재물도 좋은데 돈도 벌고 ROE 높은데 진짜 돈도 들어온다. 근데 거기다가 진짜로 재무상태를 계속 매년 예뻐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 종목 이상한 거 아닌가. 이래서 영업이익이 일정하게 됐는데 갑자기 순이익이 폭락하든지 영업이익이 별로 크지 않은데 순이익이 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든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뭘 봐야 되겠어요? 재무상태표를 보는 거죠. 재무상태표를 봐가지고 영업이익과 비영업이익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판관비에서 고정비 성격이 강하잖아요. 판관비에서 그 중에서 갑자기 어떤 일회성 광고비 집행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를 봐야죠. 그래서 먼저 재무표를 보고 상대적 우위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을 보고 진짜인가 확인하고, 거기다 진짜로 누적적으로 회사가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가 예뻐진가 보고, 또 외부 현상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높은데 ROE 갑자기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알려면 회사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매출, 영업 순이익, 판관비, 원인 재료비 이런 거 보려면 당연히 손익 계산을 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현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외인이 매수를 어떻게 하나 좀 볼까요? 보시면 한 달 동안 외인이 5조를 매수했네요. 5조를 매수했고요. 기간을 1월 2일로 설정하면 외인이 8조 2천억 매수했고요. 기간 2조 6천억 매도, 개인 5조 매도. 그래서 외인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 8조를 매수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 좀 넘쳐난다. 좋은 말을 할 때 그런 거고,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겠죠. 먼저 오늘 실적 발표, 오늘 시점으로
실적 발표한 종목을 몇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그룹입니다. SA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5분기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0억 7,800만원,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1억으로 12.3% 늘었다. 단기 순이익도 24% 줄었다. 그래서 현재 상황 보면 매출 증가, 영업이익 하락이죠. 지금 5분기 보면 제가 매출 영업이 증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 실적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가 비싸면 당연히 떨어진 거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주가가 지금 비싼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주가 떨어지길 바랍니다. 떨어질 바라고요. 지금 BPS가 12,000원이니까 개인적으로 15,000원 아래에 매수할 수 있으면 좋죠. 보시면 2년 전 연말에 자본총계가 839억, 현재 1200억, 이제 지금 1300억 넘었겠죠. 자본총계가 아마도 기업 보고서 나오면 확인하고요. 아무튼 최근에 보시면 이 종목은 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외인을 하긴 좀 그렇죠. 곤란하고 개인은 좀 매수한 상황에서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수했던 개인이. 그래서 수급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장점은 2020년도 빼고는 계속 매출이 증가 중이에요. 이게 좀 괜찮은 장점이죠. 보시면 잠깐 이제 많이 하락하면 문제가 있는데 GRP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정체 중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떨어졌고요. 그때 PBR이 한 2점대까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발 찬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매출 정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SA그룹 매출 정체가 아니고 매출이 증가했죠. 하지만 영업이 하락이기 때문에 기업에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고 15,000원 아래에 매수할 수 있다면 2년 신저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좋죠. 거의 뭐 이때는 이제 8,700원, 이때 이제 시총이 1.0까지 떨어졌네요. 퍼가 5까지 떨어지고 시총이 이제 800까지 떨어진 거죠.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인 거죠. 이게 천억 아래는 다른 세상이고 이게 수익성 좋은 종목이 매출 증가,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때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흘러내렸다가,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은데 또 불구하고 주가 계속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실적이 좀 좋은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15,000 아래를 뚫기 바라면서, 저번에 이제 14,950원 떨어진다면 바로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지면 이 15,000 사연 아래에 매수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은 단기 매수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제 계속 좋아하는 홀딩하는 거죠. 대신 최대한 PBR 저치 PBR 매수해 두는 게 나중에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되니까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비옥스라고 있거든요. 비옥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옥스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89억으로 41% 증가, 매출액은 18% 증가, 당기순이익은 90% 증가.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다 봐야죠. 이제 보시면 최근에 실적이 괜찮거든요. 제가 이제 대부분 괜찮은 종목만 언급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때 3분기 때 영업이 하락했었는데 이제 4분기는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보시면 이제 매출 영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 중이에요. 물론 이게 증가 폭이 적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보시면 이때 비용이 보세요. 이게 금융가 비용이 발생해서 3분기까지는 보시면 수익성이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이제 일회성으로 판단 내려질 수가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지금 비싸냐 싸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엄청 싸다고 평가 못하죠. 이런 보통 이제 준투급 종목이니까 준투급 종목 최고 매수 타이밍은 뭐 1.0 아래죠. 1.0 전후. 그래서 2020년도에 보시면 1.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당연히 매수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단기간에 올라갔지만 올라온 폭이 엄청 큰 건 아니에요. 보시면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게 5천원짜리가 7만원권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항상 그 이후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흘러내리는 거죠. 그 다음 몇 년을 행보하는 거고요. 이 종목 보시면 생각나는 종목 있죠. 뭐죠? 종목을 많이 보면 이제 겹친 종목들이 있어요. 비슷한 양상인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을 많이 알면 유리한 거고, 당연히 그 주식 세계를 좌우하는 분들은 당연히 많은 걸 보니까 저같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인바디도 그랬죠. 이 한 4천짜리가 5만 원 이상 올라간 다음에 10배 올라간 다음에 장기간 횡보했죠. 실적이 기업 가치보다는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요. 그래서 횡보했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대놓고 외인이 매수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인이 지금 최근에 급등시켰어요. 최근에 보면 외인이 엄청 매수 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역사하고 인바디는 좀 비슷한 상황을 해주죠. 보면 이해도 교역수도 보면 매출이 좀 정체했잖아요. 영업이 하락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 가격 뚫었고요. 인바디도 보시면 이 가격 보시면 거의 1점대 초반이에요. 그쵸? 이게 매력적인 거죠. 보통 제가 맨날 언급하지만 영업 20% 무조건 나온 종목들, 이때는 좀 안 나왔지만 그런 종목 1.0 전후에 매수한 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아무튼 인바디도 지금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최근에 메인이 무조건 매수 중이라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고요. 당연히 뭐 이분들의 입장을 쓴다면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던 거고, 아무튼 부엌스는 실적이 좋은데 가격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낙폭도 보시면 4만 5천 원에서 3만 원이니까 낙폭이 거의 뭐 2분의 1토막도 안 되니까 이게 나중에 올라갈 때 힘든 거예요. 낙폭이 커야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과학이 떨어지면 과학이 상승하듯이. 근데 이제 낙폭이 적으니까 그게 좀 아쉽는데, 아무튼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뭐 제가 준특급 종목으로 좀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많이 차익금이 많이 없어졌네요. 잠깐 볼까요? 많이 차익금이 왜 없어졌나? 여기 보시면 현금이 줄었죠. 현금이 줄고 현금 준 게 어디로 갔지? 지금 재고자산이 많이 늘었네, 그렇죠? 재고자산만 계속 느는 중인데 매출 증가한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매출 증가한 건 맞는데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많이 차익금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돈 쓴 건데, 그렇죠? 돈을 쓴 것이 잘 안 보이네요. 보면 여기 지금 단기 차익금도 늘어났고, 이게 지금 돈이 안 들어오네, 그렇죠? 현금이 안 들어오네요. 지금 4분기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금이 의외로 안 들어와요, 그렇죠? 지금 순이익과 현금 흐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돈을 많이 어디서 많이 나간 건데, 보시면 자산의 감소 보죠. 보시면 근데 이제 배당을 좀 아주 적게 준 건 아니고 그래 2%는 주네, 그렇죠? 60억 이상 배당 주니까, 그렇죠? 60억 이상 배당이 뭐 적은 건 아니고 이상한 회사는 아닌데, 잠깐만, 현금이 이 사람들이 현금이 지금 없어졌어요. 현금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현금 썼나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영업 활동으로 현금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인건비 이런 것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회사 단점은 보시면 마이너스 차입금이 여유현금 없다. 그렇죠? 흔적을 잘 못 찾겠어요. 이게 기존 이게 수치로 안 보인다는 것은 그 현금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보면 확 드러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차익금이 주는 경우는 여기 이 유동금 자산과 현금 자산이 줄어든 건데 줄어든 게 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장기 금융 자산을 이렇게 옮기든지 그랬는데 이게 증가도 안 하고, 그러면 돈을 쓴 거예요. 그냥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장부상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도 준 거 아니고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부채 갚는다고 돈 쓴 건 아니고 현금이 잘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차입금 예금도 없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배당을 또 60억이나 하네요 또. 그리고 또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용자 증가 이걸 지금 계속 증가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출 증가를 안 됐으면 솔직히 진짜 깔만한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긴 한단 말이죠. 1,300, 1,600, 1,900억 이번엔 또 더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매출 증가하니까 제가 받을만하다. 그러면 현금이 안 계속 없어지는 건 좋은 건 아니다. 더불어 최근에 지금 외인이 아닌 기관이 지금 한 1년 6개월째 계속 매수 중이에요. 왜 매수한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보면 준투급 종목이잖아요. 영업이익률 15% 넘고 ROE는 15% 전후되고 준투급 종목으로 평가할 만한데 현금이 안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관이 열심히 매수 중이다.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게 1.0 아래로 찍어서 이제 주가를 올린 거고 1.4가 최저 PBR인데 뭐 비싸다고 평가 못 하는데 좀 아쉽죠. 왜냐면 너폭도 적고 그러니까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근데 현금은 얼마큼 들어왔는지 모르겠죠. 기업 보고서를 봐야지 분기 보고서를 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봐야죠. 네이버를 보면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17% 증가, 영업이익 4% 하락, 법인세 비용전, 차감전 계속 사업이 71% 하락. 보시세요. 여기 보면 영업이익 3천억인데 지금 세전이익이 1,600억 나왔어요. 당직수익이 1,200 나오고 누조는 6,600억이고 여기 지배기업 소유 지분 순이익이 7,500억. 1년에 7,500을 벌어요. 순이익을 보세요. 7,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36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퍼가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여기 퍼는 가짜니까. 이 퍼는 작년 1년 동안 번 순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작년은 작년이고 2020년도 2021년도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는 너무 자주 언급한 경향이 있지만 예전에 자본총액 8조였다가 지금 자본총액 24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이 정말 안 좋다. 주가 올라간 거고 주가 올라간다고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의 2년 동안 외인이 주구장창 매도 중이죠. 57%. 물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57%인데 지금 47%. 근데 아직까지 외인이 많아요. 그래서 외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간 걸 반대할 리가 없죠. 손절을 할 필요가 아니 수익을 취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게 2020년도에 13원짜리가 46만 원까지 거의 200%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또 반통이 더 나는 거죠. 이때 보시면 3분의 1 통 나가지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쉽지 않다. 실적이 안 좋은 게 뻔히 보이는데 ROE도 낮은데 이거 산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현명한 행위는 아니죠. 왜냐면 실적이 연동돼서 버는 습관을 들여야지 나중에 큰 돈을 투자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수익을 나는 거지. 실적 연동 안 되는 종목을 사고 돈을 버는 습관을 들였다가 나중에 큰 돈을 걸었을 때 큰 코를 다치는 수가 있죠.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종목은 HRS입니다. HRS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비교한 도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했는데 HRS는 매출액이 198억 4분기 또 4분기 순이익이 20억이에요. 198억이니까 작년 258억인데 엄청 줄어든 거죠. 영업이익도 78억에서 지금 20억으로 된 거니까 엄청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봅니다. 엄청 준 거니까 매출쯤에 안 좋다겠잖아요. 무조건 안 좋아요. 주가가 지금 물론 PBR로 따지면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이제 주가 상대적인 주가 순위로 보면 싼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웃고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다 웃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다. 여기 밑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예전 주가 대비해서는 다르겠지만 되게 재밌죠. 옛날 여기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가면 여기 매도 쳤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시면 매도 안 했으면 물려있겠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또 가격이 떨어진 거고. 아무튼 이 종목은 눈에 밟히는 종목임에도 투자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제가 HRS 이 종목은 보시면 투자 이 종목이 아니네요. 이 종목 아니고 다른 종목이네. 헷갈려서 KCI네. KCI에 투자를 한 거죠. HRS는 투자한 건 아닌데 아무튼 최근에 좀 3년치 보면 뭐 수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쵸? 나쁘지 않은데 또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좀 물론 조짐이 좀 안 좋았죠. 이때부터가 2분기, 3분기 안 좋았는데 4분기에는 매출이 너무 떨어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매수해서 하고 싶지 않네요. 솔직히. K시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긴 했었는데 아무튼 HR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서 매출이 준다는 건 되게 악재거든요. 악재니까 지금 수급 그래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건드는 건 별로 좋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종목으로서 K시텍이라고 있어요. K시텍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K시텍 같은 경우는 따로 분기별로 실적을 공지를 안 해서 제가 계산을 했는데 K시텍은 매출액이 1060억, 영업이익이 120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4분기 비교하면 매출도 좀 줄고 1060억이니까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작년에 215억인데 4분기에는 120억. 그렇죠. 매출 영업이 둘 다 줄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최근 좀 잘 나온 편이었는데 최근 이제 주가 좀 막 올렸는데 이걸 잠깐만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이 종목 보시면 3천억짜리라서 이게 보시면 많이 샷과 같은 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여유금이 꽤 많고 부채비율도 14% 괜찮은데 지금 사분 실적이 좀 걸리네요. 걸려서 좀 쉽지 않다. 아무튼 그래도 이 종목을 보시면 이제 시총이 3천억, 매출액도 3천억대, 3,800억 그러니까 2만 원. 그렇죠. 15,000원이면 좋은 매수 가격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BPS가 2만 원이잖아요. 15,000원이면 PBR 0.8 정도 사는 거잖아요. 보시면 역사 PBR 밴드 보면 이때가 더 쌌네요. 19년도 정말 쌌네. 이때 말고는 지금 가장 싼 수준의 최근에 이제 쌌으니까 이게 더 떨어지면 죽겠죠. 15,000원 아래면 좀 매수할 만한데 지금. 근데 4분기 실적은 좀 안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도 다 하락하고 그래서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떨어지면 15,000원까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쵸. 이게 지금 준특급 쪽으로는 부족하고 준특급 쪽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워낙 PBR 낮으니까 매수할 만하다. 2020년도에도 지금 12,000 찍은 다음에 3만원까지 넘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현금이 좀 생명자산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눈에 밟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옵투스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옵투스 제약인데 공시가 분기별로는 안 돼서 제가 계산했는데 4분기 매출액은 145억, 매출은 증가했네요. 작년엔 136억 있으니까 증가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게 5억 나왔어요. 작년은 22억인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우 안 좋다. 근데 너무 싸면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싼 편인데 이게 지금 ROE가 안 나와요. 최근에 지금 ROE가 10 아래로 작년 2021년, 2022년 10 아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한 이유가 뭔지 헷갈리는데요. 왜 언급했었죠, 제가? 좀 아는 종목이라 현금 때문에 언급했나?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워낙
예전에 보시면 좀 제가 아는 종목인데 지금 3,000원에서 17,000원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다가 지금 실적이 지금 매출 꺾여버리니까 횡보 중인데 이게 만약에 500까지 떨어진다. 매출 하락 안 하고 5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이제 매력적이 될 수 있겠죠. 보시면 한 5,000원까지 떨어지면 좋겠네요. 그럼 뭐 PBR 0.5, 그러니까 뭐 안 보는 게 0.5에 사야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보시면 지난 영업이 52억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 하락했다. 진짜 이 기업이 이런 기업이 아니는데 아무튼 망가지고 있네요. 망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할 종목은 이제 비올이라고 제가 이제 피부 미용 관련 기업을 몇 종목 언급했는데 저희 이제 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나서 이게 지금 100 몇십 프로 플러스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뭐 이 가격이 안 올 것 같다. 매수 가격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으면 홀딩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적을 잠깐 보면요. 지금 이걸로 분기별로 안 나와서 제가 분기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이번 매출액은 106억. 전체 매출액이 엄청 적어요. 근데 아무튼 매출만 본다면 가장 높았고요. 영업이익이 48억. 48도 가장 높았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 회사가 규모는 엄청 작은데 실적 그 긍정성인가 뭐 그런 것만 본다면 긍정적이다. 최근에 보시면 100억, 120억, 180억, 200억 계속 증가 중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총이죠. 시총이 너무 크죠. 시총이 너무 크니까 지금 해봤자 300억대 자본인데 그래서 과하게 올린 거 맞거든요. 근데 이거 참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워낙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이게 지금 가짜 요인 같거든요. 가짜 요인 같은데 아무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정치 나올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 근데 실제 워낙 좋으니까 뭐 규모 안 따지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올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이제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게 몇 천짜리 시총은 쉽지 않다. 이런 건데 아무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선에서 수익 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매매에 관해서 제가 언급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아무튼 뭐 좀 더 기다릴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욕심 말고 분할 매도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죠. 아무튼 실적은 잘 나왔네요. 가장 잘 사상 보면 신고가 뭐 이웃팔려 또 때렸고 뭐 그랬는데 실적 잘 나오니까 올린 거죠 뭐. 그 업황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할 종목이 하이로닉 있어요. 하이로닉 보면 하이로닉도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26%, 사분 합쳐서요. 순이익은 줄어 40% 줄고 그래서 지금 4분기가 보면 매출은 괜찮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매출이 이제 보세요. 매출도 좀 줄었네. 매출도 좀 줄고 영업이익은 거의 이번 영업이익은 거의 거의 적자네요. 거의 적자 4분기에. 그래서 이번 실적 굉장히 안 나왔네요. 안 나왔는데 지금 주가 올린 상황이라서 수급 보세요.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올리고 내리고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외인 아니에요. 외인은 이렇게 결코 안 삽니다. 진짜 외인 이렇게 내가 사는 걸 못 봤어요. 그럼 물어봐야 아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회사는 이제 최근에 많이 발전 중이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매출 증가한 기업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매출하고 판가미가 증가하면 또 영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싸면 살만한데 이런 경우 보통 제 시청은 뭐 웬만하면 PBR 1.0 전후로 사는 게 최고죠. 이때 0.5까지 떨어진 적 있네. 1,900원까지. 아무튼 지금은 매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떨어진다. 실제 안 좋으니까 떨어진다. 그럼 5,000원 아래에 막 사면 PBR 1.0 전후에 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PBR 1.0이라면 시총이 7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튼 5,000원 정도 되면
고민해보자. 업종이 괜찮고 매출이 계속 증가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은 가비아라고 있습니다. 가비아. 이 업종은 이제 회사는 멀쩡한데 이렇게 이제 멀쩡하죠. 많이 살금이고 최근에 이제 매출 영업이익 5년연속 증가 중이고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익률도 15% 넘고 ROE도 작년에는 좀 줄었지만 올해도 괜찮고 그래서 괜찮아요. 보시면 4분기로 보시면 영업이익이 14% 증가, 매출도 17% 증가. 보시면 그 최근 5분기 보시면 실적이 아주 나쁘다 말 못하죠. 말 못하는데 여기서 단점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게 돈을 나눠가는 거죠. 자본을 이렇게 순이익을 나눠가니까 그게 좀 그렇다.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위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수 중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매수 중인데 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때 이제 너무 싸다 하면 이렇게 사가지고 홀딩하면 괜찮은 건데 이런 종목은 안 봐도 뻔하지만 이런 종목은 뭐 준특급에 가까우니까 1.0이면 정말 최고 매수 기회인 거죠. 보시면 2020년도 보시면 이게 거의 1.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1.0 가까이 떨어져서 주가 이제 올려버린 거죠. 8천 아래에서. 그래서 1.0 아래는 매력적이다. 근데 최근에 그가까지는 떨어진 적 없는데 보시면 1.1 까지 그쵸 8천 9천은 한 이 정도 떨어져야지 이제 1.0이니까 하지만 회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고 최근 보세요. 매출이 준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그것만 봐도 뭐 회사 이상한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외인 기관 양매수이긴 한데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안 나와서 4분기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긴 하는데 가격이 뭐 저희가 뭐 이게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떨어지고 막 여기를 뚫어버린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 이 가격에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매지 않죠. 이 가격 뚫는 그런 종목 사야죠.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싸게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종목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해드렸는데 매매할 때 이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종목을 위주로 본다면 SJ 사람 H를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보죠. 이렇게 전체를 쭉 보는데 제가 유동비율은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이때 300% 때는 의미 있고 135% 때는 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유동비율은 주가와 영향이 전혀 없어요. 보세요. 당좌 비율도 보시면 격차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땐 좋고 이땐 안 좋고 안 그래요. 그래서 당좌 자산 뭐 이거하고 주가 영향 받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종목을 엄청 많이 안 본 사람이에요. 연동이 안 돼요. 연동되는 게 뭐냐? 가장 연동되는 건 이거죠. 여현금 이런 거. 대신 이제 여기 줄었다 나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이 장기 이동 금자산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다른 거고 저희 때 말씀드리면 이제 관계 기업을 지분을 산 거죠. 아무튼 이것이 되게 현금상 자산이니까 중요하고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뭐 이제 안 나가는 기업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안 나가는 기업이 좋은 거죠. 그래서 순차금 비율이나 이자 보상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거 훨씬 더 의미 있고 당연히 회사 이제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면 매출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출 증강 좋죠. 근데 이제 이번 4분기 좀 안 좋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 증강 좋지만 이게 이런 게 연동이 되는 거죠. 매출의 영업이익 연동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죠. 회사가 경쟁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매출 대비 영업이 얼마냐. 경쟁력 높은 회사는 당연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거고 대신 더 중요한 것은 ROE다. ROE는 자본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니까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ROIC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보세요. 150에 150, 120, 120, 200, 200 이런 엄청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갖고 판단 내리기 힘들어요. 힘들고 보세요. ROE는 이때도 20, 이게 또 20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ROIC가 150, 150, 120, 200, 200 이러면 뭐 이 22, 20 여기 20인데 여긴 150하고 220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데 이거 안 좋으면 안 좋은 건가요? 안 그래요. 그 이제 딴 사람 책에서 베낀 그런 거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한 얘기예요. 전 종목을 쭉 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의미 있는가 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상황, 현금 상황이니까 순차금 비율, 이자 보수 비율도 의미 있고 부채 비율도 당연히 의미 있을 거고 매출액 상황, 영업이익 상황, 영업이익률, ROE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또 매출액, 영업이익, EPS 나오니까 이게 특히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상황이 중요하죠. 그걸 보고 괜찮다,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종목이 찾았다. 그러면 이게 진짠가? 이건 수치잖아요. 여기 ROE는 장부상 순위까지 하니까 순위과 진짜 현금 들어온가 별로 뭘 봐야 돼요? 당연히 현금으로 봐야 되죠. 현금이 이것 대비 이제 뚠뚠 비슷해야죠. 일반적으로 다 비슷해야 되고요. 대신 영업활동을 한 현금이 진짜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면 문제 생기는 거죠. 차입금 땡겨오고 현금 계속 없어지고 막 이런 거죠. 아까 지금 종목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얼마나 나가냐, 이 자본 지출, 이용자산 증가, 무이용자산 증가를 봐야죠.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버핏이 ROE 중요하고 자본 지출 중요해 이런 한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아는데도 제가 엄청난 시간 걸렸거든요. 이게 자본 지출 아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회사 경영한다면 지출 많은 회사가 좋겠어요? 지출 안 하는 회사가 좋겠어요? 매출 발생하는데 매출 지출 안 해도 돼. 엄청난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뭐 언론 언급 대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현금으로는 좋은 종목이 올라가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오르는 일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의 한 책이 뭐예요?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필독서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주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금융행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수요 공급이 왔다 하지만 결국 실제 좋아지면 실적이 쌓이면 주가는 올라가죠. 그지만 과학이 올라온 종목은 항상 과학이 떨어지고 그런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쉽지 않죠. 장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종목 앞으로 계속 발표할 것 같은데 제가 한 종목씩 가급적 보려고 그래요. 보려고 하고 제가 종목을 봐가지고 한 번에 그 제가 봤던 종목을 한번 리스트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 또 다 못 사요. 컨트롤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대신 제가 언급한 종목 대부분 매출 급 나온 종목 이런 걸 아예 빼버렸으니까 마음 편한 투자처이긴 하죠. 이거 종목만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제가 근데 이 종목 주차도 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1년에 막 몇백 프로 먹는 게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이 좋아져서 막 수익 내려고 그러지, 장이 안 좋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주가시 쭉 올라간 종목이 꽤 많아요. 에코마키킨도 보시면 이렇게 대놓고 외인이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보이죠. 딱 봐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에코마케팅은 이제 저도 기다리죠. 실제 어떤가 궁금해요. 그지만 싼 게 아니니까 2007이잖아요. 싼 게 아니니까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12,500 이런 만원 이런 가격은 중요하다. 다 물린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만원 되면 거의 3분의 1 등나니까. 이게 뭐 지금 매출 계속 최근에 증가 중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회사 때문에 많이 증가하는 거지만. 이상한 회사는 당연히 아니죠. 대신 시중 크니까 함부로 접근했다가 고생 좀 한다. 그리고 인바이드 지금 최근에 궁금하네 실적이. 외인이 미리 알고 올린 건지 까보면 알겠죠. 까봐가지고 실적이 엄청 좋았다. 그럼 외인 미리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외인이 무조건 실적 나오기 전까지 이제 너무 싸다고 판단하면 엄청나게 매수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또 큰 코 다친 경우가 있죠. 조심해야죠. 소프트도 실적 외인이 지금 엄청 비싸다가 실적 안 나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인이 매도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샀던 거 물량 다 매도 쳐버려요 지금. 재밌죠. 이렇게 열심히 비싸다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대놓고 막 사봤자 몇십억 사다가 갑자기 여기 며칠 동안 몇백억씩 매도 쳐버리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실적 보고 쌌는데 막 매수하죠. 쌀만하다. 근데 실적 딱 보니까 너무 안 좋아. 예상치에 벗어나. 그러면 다 매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해서 이제 실적 안 좋게 떨어진 건데 이걸 주워 담는 게 현명할까요? 현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외인은 기업 실적을 되게 중시하긴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이 최근에 3분기 좀 괜찮으니까 근데 가격은 싸지니까 매수한 거죠.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 몇십 프로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 던지는 건데 이거 물량을 개인이 받으면 또 고생하겠죠. 왜 산 거죠? 지금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렸다가 실적 안 좋아서 떨어뜨리는 건데 생각이 없는 건지 자료 안 사죠. 자료 안 사죠. 왜냐면 마음 평정을 위해서. 실적이 안 좋은데 안 좋다고 떨어진 건데 그걸 좀 올라갔다 떨어진 건데 이걸 실적 안 좋게 떨어진 건데 사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게 또 중요하지만 마음 평정을 위해서 이건 이제 실적이 계속 몇 분기 좋아지니까 근데 주가가 싸지니까 올렸다가 쳐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적이 너무 매출 이렇게 준 적이 보세요. 몇 년 동안 매출이 20몇 프로 준 적이 분기별로도 없어요. 20몇 프로 줄었는데 이걸 지금 매수하는 게 현명할까요? 단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려면 뭐 이 가격을 뚫든지 다시 뭐 35분을 뚫어버리면 지금 몇 년 신저가가 되잖아요. 한 5년 신저가 되니까 다시 산다. 그럼 이해되지만 지금 최근 올림하는 가격에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최근에 아프리티비도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잖아요. 안 좋은데 지금 기관의 힘으로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더 매도 추가로 지금 20% 아래 떨어졌는데요. 20% 아래 떨어졌네요. 지금 최근에 샀던 유인 물량을 다 매도 쳐버린 건데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러면.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하락 없는 영업 하락에 의해서 주가 과하게 떨어진 종목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살 건 아니고 이거 7만 5천 뚫고 6만 또 가까운다 그러면 또 매수를 해서 평가를 더 낮추면 좋겠죠. 지금 기간을 보시면 기간이 지금 열심히 매수 중인데 저는 기간 잘 안 믿는다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실적을 믿죠. 근데 실적이 좀 좋진 않아요. 엄청 싼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함부로 매수했다가 재고를 경험하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오펌도 주가가 0% 횡보 중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저도 좀 갖고 있으니까. S&D도 이제 주가가 힘을 실적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배당 300원 했는데 한 2% 나온 거죠 배당. 아무튼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살 거 많아요. 되게 많은데 CDMB도 그렇고 실적 좋으면 올리겠죠. 엔게임도 실적이 궁금합니다. 정말로 저도 엔게임 아니에요. 엔게임 실적이 궁금하죠. 안 좋으면 저야 이제 매출 증가, 영업이 하락에는 주가 과당 하락, 다시 매수 들어가는 건데 사면 바로 올라가나요? 안 그래요. 이제 계속 좋을 때 계속 올리고 싶은 거지. 실제 안 좋으면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산 다음에 그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를 어떻게 하냐 몰라요. 그걸 예측하면 인생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다행히 해서 매수했는데 실제 계속 좋다. 그럼 계속 홀딩하는 거고. 실제 너무 안 좋다.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한 이후에 실제 계속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매수했어요. 여기 매수했는데 실제 그 다음 계속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리는 거지. 근데 과하게 올린 거지. 2,000원짜리가 11,000원짜리 거의 600% 거의 600% 이상 올렸잖아요. 과하게 올렸으니까 또 떨어진 건데 이때 이제 PBR 보시면 이때 0.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거의 3.8까지 올렸잖아요. 거의 그쵸. 몇백 프로에 이게 도대체 엄청 올렸죠. 아무튼 그런 거죠. 저희는 싸게 산데 중점을 두고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길 바라지만 그 실적을 바라면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기관도 하는 방식인데 기관들이야 그래도 되죠. 안 좋으면 매도 쳐버리면 되니까. 근데 개인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비싸게 사게 되니까. 기관이 자기 돈 아니까 그냥 매도 쳐버려요. 그냥. 아무튼 제가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니까요. 아무튼 실적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것 같은데 발표하면 한 종목씩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